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경계선까지 간 거예요. 애착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 2장만 있으면 최소한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보통 말씀드립니다.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디서 티가 나냐면 자기가 혐오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나타나요. 근데 그게 아주 강한 통렬한 쾌감으로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여성들은요. 여성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아주 극단적인 분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여성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고통받는 장면을 보면 공감합니다. 어쩌을까 이러면서. 근데 남자들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쾌감을 느껴요. 예, 실제로. 길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진화적으로 그래서 남자가 여성보다 더 범죄자가 많다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이론적으로 탄탄한 근거예요. 예. 그런데 그 쾌감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이씨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 쾌감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든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든 양심적인 사람이든 극단적인 고통과 극단적인 쾌감은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일수록 내가 혐오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 장면을 보면 통제력이 떨어져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딱 한 명 중에 예전에 학생 하나가 그런 학생이에요. 걔는 교도소에 갔어요. 네. 근데 걔는 경제범죄로. 그런데 실제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한 15년 정도 거의 제가 이제 대학 초임이었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진짜 죽다 살았어요. 죽진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주체 못할 미소를 짓더라고요. 네, 자기가 싫어하는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치가 거의 20주가 아니라 거의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어요. 진짜 까딱 잘못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얘기를 하는데 주체를 못하고 웃으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네. 얘가 결국은 그래서 투자 사기로 지금 거기 가 있어요. 저기 교도소에 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10대 1로 더 10배 이상 많은 이유도 이런 쾌감 중추들이 역으로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있는가를 보셔야 되죠. 양심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종교적 양심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대부분. 신에 의한. 그런데 심리학적 양심은 간단해요. 애착이에요. 네. 애착이 기반한 거예요. 그럼 애착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 20년 차가 넘었는데 지금도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두근거리며 흥분된다. 심장질환이죠. 심장질환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을 봐도 그렇게 두근거리는 건 없는데 그 사람의 핸드폰이 꺼지고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돼? 이러면 덜컥 두려워지고 막 너무너무 무섭고 이렇죠. 애착이에요. 애정이 아니고 애정은 이성 간에 느끼는 2, 3년간의 휘발성 감정이에요. 뇌과학자들은 심지어 그래야 서로 빨리 남녀가 만나서 아기를 낳지. 아주 동물학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애정을 굉장히 동물적으로 봐요. 동물적으로. 게다가 2, 3년 지나면 휘발성이 강해서 사라집니다. 근데 애착은 뭐냐? 그 사람과 내가 각자 구분되어 있는 존재지만 얘가 있는 세상에 나도 있고 나도 있는 세상에 얘도 있었으면 좋겠는 공존의 감정이에요. 공존의 감정. 이거 훨씬 더 근본적인 감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잘 사는 부부들은요. 깨가 쏟아지는 부부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처음에 2, 3년 동안 막 이러고 살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서로 뭡니까? 2, 3년간의 애정이 애착으로 잘 전이돼야 오히려 50년, 60년, 70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착은 뭐냐? 애착은 뭐냐? 두 가지 종류로 형성됩니다. 애정으로 만난 대상이 애착으로 잘 전이시키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로 뭐냐? 이 사람이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있어서 막아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애는 왜 합니까? 불편해도 서로 밤늦게까지 졸릴 때까지 통화해도 좋은 게 있으니까 하는 게 연애죠. 근데 애착은 뭐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외로워.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덜 심심해.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섭지 않아 등 뭐든 이 사람을 통해서 좋은 걸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막아지는 나쁜 것들이 있어야 그게 애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애는 접근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좋아하는 걸 가지기 위한. 그 이후의 부부 생활은
그런 좋아하는 걸 가지기 위한 접근 동기보단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쁜 걸 막아낼 수 있다는 회피 동기가 충족되기 때문에 회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잘 회피되는 충족될 수 있다는 그런 동기로 살아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애정이 애착으로 전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정이 이성 간 감정이니까 이게 애정이 딴 데로 갔다 그러니까 전우애다 이렇게 동성 간의 감정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게 전우애가 아니라 그냥 애착이에요. 애착. 예. 애착. 근데 이렇게 애정에 기반한 애착이 있고 왜냐? 서로 혈연이 아니잖아요. 부부는. 애정에 기반한 애착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친족적인 애착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애착을 끊어내기 위해서 사춘기의 정의가 뭡니까? 애착을 끊어내잖아요. 네. 그런데 간단해요. 이 애착이 부모 자식 간의 애착이 없으면 양심이 없는 거고 양심이 없으면 소시오패스가 되는 건데 이게 애착이 어떻게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 결정적 근거가 하필이면 얘한테서 나왔어요. 루마니아의 그 희대의 차우세스크. 차우세스크가 제일 존경했던 인간이 김일성이죠. 예, 진짜로 어느 정도로 이 차우세스크가 김일성을 열렬히 흠모했냐면 김일성처럼 똑같이 인민궁전 만들고 예, 인민복 같은 것도 만들어 있고 거의 추종을 했어요. 그런데 저 차우세스크가 1990년에 루마니아가 무너지면서 이제 저 길거리에서 처형당했죠, 저렇게. 그런데 차우세스크가 한 정말 거지 같은 일들 중에 거의 안 알려져 있지만 저희 학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경제가 파탄났잖아요. 근데 인구를 강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그냥 청춘 남녀를 그냥 어떻게든 만나게 해가지고 아이를 생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버려지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시설로 들어가죠. 시설로 들어가는데 자 경제가 파탄난 나라에서 갓난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병에 걸리냐면 대부분 어른들이 만져서 병에 걸립니다. 아이고 우리 얘기하다가 감기 걸리고 우리 얘기하다가 바이러스 걸리고 이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이 없기 때문에 차우세스크가 루마니아에서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돼서 이렇게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누구도 안아주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도 안아주지 말라고. 최소한의 접촉만 하라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3살 혹은 4살까지 루마니아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누구도 안아주지 않은 채 양육이 됩니다. 근데 외관상으로는 어떠한 학대의 흔적도 없죠. 만지질 않았으니까. 외관상으로는 어떠한 학대의 흔적도 없는데 어쨌든 태어나자마자 3살부터 4살 때까지, 3살, 4살 때까지 누구도 만지지 않고 안아주지 않은 애들입니다. 5살 정도가 되면서 이제 얘들이 입양을 가기 시작해요. 세계 각국으로. 그러니까 5살 때부터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에. 얘네들의 25%, 딱 4분의 1이 자기 부모를 죽였어요. 자기 양부모를. 그리고 얘네들의 절반이 자기 형제들에게 1급 이상의 신체 상해를 입힙니다. 1급이면 뭐냐면 실명. 예. 아니면 보행 불가. 이 정도의 상해를 입히죠. 그리고 얘네들의 거의 100%가 말씀을 드리면 식사하신 게 좀 거북할 정도의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의 집에 있던 반려견, 반려묘를 죽입니다. 거의 100%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경계선까지 간 거예요. 애착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 2장만 있으면 최소한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보통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타고나는 사이코패스의 숫자는 몰라도 초반부에 길러지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확연히 줄어드는 이유가 아이를 엄청 안아주는 문화예요. 150년 전에 독일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깜짝 놀란 건 한국의 빈곤이 아닙니다. 빈곤은 그 이유를 한 1, 2년 있으면서 대부분 이해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빈곤하고 아무도 일을 안 했을까 봤더니 관료들이 하도 수탈해 가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안 했던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죠. 사실 독일 선교사들이 제일 놀란 건 어떻게 아이 발이 땅에 닿지를 않냐는 거예요. 이 나라에선. 엄마 아빠가 안아주지 않고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되면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동네 아줌마라도 안고 있어. 네, 네. 우리나라 시설에 우리나라 지금 고아원 있죠? 지금 고아원들 사실 고아원이라고 안 부르지만 요새는 요즘 아이들 시설에 와서 BBC가 깜짝 놀라고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서로 안고 있을까? 선생님들도 어떻게 24시간 아이를 안을까? 그래서 최소한 뱃속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품 안에서 태어나는 사이코패스의 비율은 컨트롤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정말 컨트롤이 안 되는데 최소한 출생 직후에 3년의 기간 동안 만들어지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우리나라는 컨트롤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좀 적어요.